네, 다시 찾은 벨라지오 호텔 안의 모습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이면 이제 사람들이 체크아웃을 하고 다시 자기가 일할 곳으로 가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엄청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줄 서 있는 곳은 체크인, 호텔 체크인 하려고 서 있는 벨라지오의 프론데스크 모습이고요. 이쪽 라스베가스 쪽으로는 오니까 좀 상당히 사람들이 좀 모여서 담배부터 그냥 대단히 공기도 좀 안 좋아져 있고요. 대단합니다. 일요일날 오는 날부터 공항부터 너무너무 무척이나 대단했었습니다. 나라가 큰일 난 것은 미리 2년 전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드는 둥 마는 둥 막 갖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주식하고 빚내서 비트코인하고 난리가 났었죠. 이제 어떡할 겁니까? 거기다 저는 그냥 쉬어요. 청년 백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청년 니트족,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받는 상태도 아닌 젊은이가 증가가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청년층에서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2030 젊은층이 일하고자 하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들은 경영,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등 구조적인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그냥 쉬는 인구 증가가 청년층이 계속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요 고용 지표들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들어 비경제활동 인구 내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점에 눈이 간다. 최근 쉬었음 증가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로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업 경험 이유로 나누어 살펴보면 최근 늘어난 쉬었음 증가는 대부분 취업을 경험한 이후 청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이후 더 이상 구직을 하지 않고 쉬었으므로 이탈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나라에서 돈 펑펑 주고 또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밑에서 밥은 다 얹혀 먹고요. 그냥 여기저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친구 만나고 떠들다가 집으로 들어오고 일 안 하면 좋죠. 편안하죠. 돈 저축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아무 생각이 없겠죠.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를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유별로 보면 자발적 쉬었음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도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20% 가깝게 늘어났네요. 비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 일자리 미스매치와 기업의 경력직 및 수시 채용 선호 등 구조적 요인 외에도 경기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쉬었음 인구 대상 조사를 근거로 비자발적 사유로 쉬고 있는 청년층은 주로 중소기업과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고 있네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로 이직했다가 쉬기로 일정한 청년들이 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 마음에 안 들고 치사하고 더럽고 남의 돈 먹으면서 이렇게 편한 게 있습니까? 재벌들도 다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거지가 될 판인데 청년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따뜻하게 한 12시, 1시에 나가가지고 2시간 일하고 월급 400, 500씩 주면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이 어딨어요.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청년층 단기 시였음, 이직 1년 미만 증가는 3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장기 시였음, 이직 1년 이상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였음 상태가 장기화할수록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실제 취업률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였음 상태에서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5.6%로 실업 상태일 때 26.4%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시였음 증가는 향후 노동 공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데요. 최근 나타난 청년층 고용 상황 둔화와 시였음 증가가 전체 노동시장의 둔화로 이어질지 향후 고용 상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한마디로 좋은 직장, 어디다 내놓으면 삼성그룹 다닌다. 이 정도. 그리고 월급 초봉이 400이다. 400짜리는 없죠. 이런 거나 어디 가서 가오다시 잴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자기의 모습.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여주기. 그리고 들어서 좋은 회사. 정말 우리 청년들 큰일입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대한민국 큰일 났고요. 10월 생산이 0.3%, 소비 0.4, 투자 5.8 해서 트리플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공부 좀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 재계 10위로 쳤을 때 5위권, 어떤 때는 3위까지도 올라갔었던 바로 롯데그룹이 임원 22%가 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위해서 얘기한 거죠. CEO 21명을 교체해버렸고요. 임원 규모 13%를 축소하고 엄청나게 잘려나가는 겁니다. 뭘 느낌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세대교체, 외부 전무가 수혈 바탕으로 경영 역량을 강화시킨다. 여러 가지. 이때 재벌들은 다 추스려서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 다 잘라버리고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사람을 쳐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미국도 엄청나게 사람 많이 쳐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 월마트, 타겟 할 것 없이 사람 엄청 잘랐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잘라버리는 게 미국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롯데는 아주 좋은 전략적이고 좋은 찬스를 얻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사람을 마구 잘라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재벌들도 10대 재벌 중에 5위, 4위, 3위, 옛날에 3위까지 나오고 4위, 5위, 6위 이렇게 됐던 회사가 이렇게 힘들어지고요. 그 외엔 말할 것도 없이 힘들어지는 재벌 회사, 중소기업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부만 그런 거지만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죠. 제대로 일을 하고 앞을 계획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이제 30년이 될지 일본처럼 5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0년 계획 잘 짜시고요. 노예약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도 제대로 2055년 이후부터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 말씀드렸죠. 잘 인지하시고 많은 준비하시고요.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대한 공부는 곧 자기의 노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